안녕하세요. 중동현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영상 강의 주제는 우리 개정세법, 이제 6.17 및 7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세법을 제가 4편의 연재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취득세 편이 될 텐데, 강의 앞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제 좀 소개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개정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절세 사례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뭐 책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책을 같이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도가 더 높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꼭 넣었었고요. 그다음 우리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 출판사 블로그인데 이거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출판사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각종 개정세법 관련된 우리 뭐 또 이런 내용들 그때 책의 반영을 미리 못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뭐 정오표도 있고요, 개정세법 표도 있고요, 제가 칼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셔서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제가 4편에 연재해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이제 취득세 중과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이후부터. 그다음에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었고, 그다음 세금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일단 취득세 편이니까 보시면 제가 일반과세 했는데 당연히 이제 중과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일반과세, 중과세표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기준으로 이제 구분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일반과세를 먼저 알고 그다음 중과세 일을 하시면 그 어떤 관계인지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교재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할 때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책의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과 이 강의 내용을 왔다 갔다 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빨라질 거예요. 일단 우리 취득세는요, 우리 취득세 등이라는 표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세 외에도 농특세, 교육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취득세는 4%지만 이 세 가지 세금을 합치면 4.6%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매매인 경우에 지금 매매인 경우. 그런데 일반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나 토지 이런 얘기죠. 근데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 가세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다운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6억 이하는 1%, 6에서 9억은 1에서 3%, 그다음 9억 차원은 3%가 됩니다. 정전에는요 이게 2%였어요. 6에서 9억은. 그런데 6억과 9억 3억 차이 나는데 똑같이 2%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 사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진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세율은 6억에서 9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데 이때 소수점 5자리까지 하고 발음립 하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도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증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3.5%예요. 반대로 중과세일 때는 또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택 매매와 증여도 마찬가지지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일단 구분한다. 그러면 중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는요. 일단 우리 주택인 경우에 중과세하고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매매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적용 대상 지역인 경우에 1주택제를 취득하면 1에서 3% 예전하고 똑같지만 2주택일 때는 8%, 3주택부터 4주택 이상부터는 12%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봐줘요. 하지만 우리가 3주택부터 이제 4주택부터는 이제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 중위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중위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3억 이상인 경우에 타깃이에요. 이 경우에는 12%예요. 그런데 3.5%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데도 3.5%인 경우 어떤 경우냐? 1세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3.5%입니다. 그 위에는 12%예요. 무슨 얘기예요? 증여자가 1세 1주택이어야지 3.5% 적용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우리 매매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예전과 같이 또 3.5%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봤던 이거 중요한 내용 같아요. 매매인 경우에는요, 취득자의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이부가 달라지고요. 취득자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그 다음 증여인 경우는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일반세를 적용하지만 이제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이제 중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증자가 주택수가 얼마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개는 좀 여러분들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뭐 39페이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우리 취득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율을 할 때 중과세 할 때 다주택이냐 아니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때 다주택 여부가 개인 기준이냐 아니면은 세대별 보유주택수 개념이냐. 결론적으로 세대별로 판정한다. 그러면 1세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이 나오죠. 그럼 볼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가족이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주민등록표상이 세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양도소득 틀리죠. 양도소득세는요. 주소나 거소지에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냐 아니냐 따르지 주민등록표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런데 특이하게 취득세는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지금 판정한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겠네요. 그 다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아무리 내가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 분리 해놨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도소득세 비슷하죠. 그런데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우리 같은 세대로 봅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외 두느냐? 일단 뭐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판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면 이제 7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에. 1인 가구에. 지금 202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월 70만 4천 원 이상의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별도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독립세대, 그러니까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빠지죠. 반대 경우 30세가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 숙지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중과세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이제 판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우리 주택수죠 지금. 그럼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공동소유주택이에요. 우리 지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죠.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각각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 우리 양도소득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 공동 지분은 제외입니다. 상속 공동 지분은 제외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상속 받으면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 1주택으로 카운트를 일단 안 한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속은 이쪽으로 보셔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주택 파트는 상속주택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다만 5년이 지나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지만 5년이 지나면 포함이 된다. 우리 양도소득세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속주택은 혹시 파실 계획이 있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이제 주택수 포함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죠.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했을 때는요, 우리 일반 취득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는 일반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는 내가 아직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득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를 적용하고요. 근데 반대 경우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주택을 아파트 샀다. 그럴 땐 그 아파트 살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주택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 우리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입주권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분양권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 들어가죠. 이제 취득세는 이제 우리 이제 이미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보유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양권의 입주권을 빠뜨리고 계산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 아직 최종 판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든지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단은 중과도 아니고 주택수도 안 들어간다. 일단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야지 그때부터 주택수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이제 중과세 제외합니다. 또 중과세 제외하고요. 하물며 주택수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에 있는 1억 이하인 주택은 이제 포함이다. 중과한다. 그다음 농어촌 주택은 대지 면적 660 100만미터, 그다음에 연면적 150, 시가 표준, 우리 시가 표준 기준 시가예요. 기준 시가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전에 이미 내가 갖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8월 10일 2일 이후에 취득분부터 주택수만 포함되지, 이미 그 전에 취득했던 부분들은 이제 포함하진 않아요. 하고, 그 다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 주택수에서도 제외하지만 중과세에서도 제외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1주택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지금. 2주택제. 일대 중과세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우리 양도소득세에도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단은 신규 주택 취득할 때는 일반세를 적용하세요. 다만 약속은 지켜야겠죠. 3년 이내에 꼭 양도하거나 처분하세요. 근데 저종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하세요. 우리 일시적 2주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세를 적용해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수가 완공이 돼서 주택수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양도해라. 저종 대상 지역은 1년 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할 때 일반세 적용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 어긴 거예요. 정전주택을 3년 또는 1년 이내 양도하라고 했는데 그 양도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넘긴 시점에서 그 중과세를 적용했을 때 차액과 그다음에 가산세를 추가로 이제 납부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 2주택 취득할 때는 일반세 적용하고, 이 일시적인 기간 3년 또는 1년 이내 이제 양도를 못 했을 때는 이제 추후에 이제 가산세 포함해서 이제 내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질문들 하시죠. 내가 저종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와 비저종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이 좀 다르죠. 저종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중과하고요. 비저종 대상 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예를 보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저종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저종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럼 2주택제가 되죠, 이때. 그럴 때 취득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신규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던 지역이 중요해요. 이때가 우리 비저종 대상 지역이죠. 그럴 때는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비저종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저종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으므로 이 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추가로 주택 취득한 지역이 저종 대상 지역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8%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존 주택 소유 지역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소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판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개정된 내용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겨지고요. 앞으로 전에는 우리 부동산 절세할 때 우리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앞으로는 취득할 때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1%가 12%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서 주택 취득할 때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줄수록 제가 이제 열심히 힘을 내서 다양한 주제로 동영상 강의를 찍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